꼭 담배나 맥주나 내가 필요한 걸로 24시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이 가까워야 된다기보다는 제가 편의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거는 물 때문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포함이라면 그것이 유닛당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국인들이 많은 숙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이 숙소가 탁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장기 계약으로 보증금까지 걸고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 숙소를 얼마에 구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시라면 그 가격에 얻기 힘드십니다. 제가 오늘 썽태우를 타고 좀 나왔는데 제가 썽태우를 잘못 탔나봐요. 발리하이 선착장으로 와버렸네요. 좀티엔에서 발리하이 선착장 오는 것을 타버렸어요. 온 김에 제가 커피도 한 잔 먹고 오늘은 제가 숙소 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사 먹을 겁니다. 50바트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아이스 커피를. 여기서 한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뭘로 먹을까? 라떼로 먹겠습니다. 이거 50바트 밖에 안 하네요. 원 라떼 아이스? 원 라떼 아이스. 예스. 라떼 아이스 하나 시켰고 50바트네요. 기다리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태국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자주 오셨던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진짜 태국이 처음이신데 내가 해외 장기 거주 계획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숙소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했는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초보자시라면 여기 왔을 때 미리 장기로 숙소를 얻으시면 거품카. 자, 커피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받았고요. 자,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내부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해변에서 배들을 바라보면서 먹겠습니다. 선착장으로 한번 가면서 얘기를 또 이어나가죠.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로 단기로 3달 얻었고요. 그 이유는 태국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나 자주 오셨던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내가 생활하는 게 편한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갖고 숙소 위치를 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처음이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절대 그렇게 위치를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딱 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 혹은 2달 혹은 3달까지, 여기 비자가 90일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장기 거주를 목표하고 있으시다면 90일 비자 안에서 한번 오셔보고 그냥 숙소를 정해보시고 주변을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분명 본인이 원하는 위치가 생길 거고 본인이 원하는 콘도가 생길 겁니다. 섣불리 미리 보증금 지불하시고 1년 계약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 1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콘도는 좋아,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근데 내 라이프 스타일이랑 콘도가 안 맞아. 그리고 주변의 시설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보통 어학원을 가는 사람인데 어학원 가기 너무 불편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갖고 단기로라도 살아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태국이 정말 좋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케바케입니다. 본인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아무래도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신 거랑 삶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제가 그러면은 좀 앉아갖고 얘기를 나눠보죠. 야, 선착장에 사람 진짜 많다. 좀 아침 일찍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배 타고 섬에 가려고, 배 타고 섬에 놀러 가시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집의 위치, 그리고 집의 외부, 그리고 집의 내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의 위치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집의 위치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의 위치는 작게는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바로 편의점이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편의점이 가까워야 우리 담배도 사고 맥주도 사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태국에는 편의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세븐일레븐입니다.
구글 지도에 세븐일레븐 검색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태국은 어쩌면 세븐일레븐의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흔하게 있는 것들이 탑스 데일리입니다. 센트럴이랑 같이 연동해서 있는 건데 탑스 데일리가 또 두 번째로 많은 편의점입니다. 꼭 담배나 맥주나 내가 필요한 걸로 24시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이 가까워야 된다기보다는 제가 편의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거는 물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물을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물을 사 먹거든요. 밥을 하는 물, 내가 마실 물, 커피를 타는 물 다 사 먹는단 말이죠. 이 물이 또 되게 무겁잖아요. 물 1리터에 1kg인데 물 1.5리터짜리 6개 들은 거 사면은 9kg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을, 정수기 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 구매한 물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가깝지 않으면 이 물 사다 나르는 것이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편의점을 꼽은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이런 데가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여기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썽태우라는 걸 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썽태우 노선도 제가 또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썽태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이 굉장히 또 교통의 요지로서는 괜찮은 곳이 되겠죠. 썽태우 노선이 있는 곳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볼트나 그랩을 타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렌트 하시거나 오토바이를 또 빌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초보자 기준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썽태우 노선 있는 곳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볼트나 그랩 타고 다니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볼트나 그랩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한 볼트 같은 경우에 편도로 오토바이가 40바트에서 50바트 내외 합니다. 진짜 가까운 곳은 25바트에 가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40바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0바트면은 썽태우가 10바트거든요. 30바트 차이가 나잖아요. 이 30바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왕복으로 하면 60바트거든요. 근데 60바트면은 태국에서는 좀 큰 돈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 야시장 가셔서 무빙이라는 돼지고기 꼬치 하나에 10바트거든요. 그거 6개를 드실 수 있고요. 케밥이 70바트 정도 합니다. 닭다리 같은 튀김이 40바트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 드실 수 있고, 태국 물가는 대한민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교통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이브 하실 수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썽태우 노선이 있는 곳을 좀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로컬 시장이나 대형 마트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로컬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사 드실 게 아니라면 양파, 파, 대파, 감자, 당근, 토마토 등 여러 가지 요리 재료들을 사 드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사 드셔야 되고 닭고기도 사 드셔야 되고, 이런 집에서 요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탑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시, 그리고 로터스,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혹은 콘도에서 그쪽 대형마트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저는 또 그곳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대형마트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은 거. 태국이라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인이 취미생활에 맞는 곳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제가 처음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막상 내가 집은 얻었어. 콘도는 진짜 싸고 내부 시설도 정말 좋고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여기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칠게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학원 가까운 곳에 있으셔야겠죠. 콘도는 정말 좋지만 어학원까지 매일 다녀야 되는데 어학원이 매우 멀어. 교통이 매우 불편해요. 어학원까지. 이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저녁 때 나가서 야시장 가는 걸 좋아해 라고 하시면 야시장까지 가는데 교통이 편리해야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태국에 오시면 야시장 가서 저녁 때 시간을 때우시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야시장 음식이 저렴하고 맛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야시장을 보통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저녁 먹으러 야시장을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집의 위치라는 것은 각각 삶의 방식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이 숙소가 탁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장기 계약으로 보증금까지 걸고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제발 2달, 3달 살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1년, 2년 길게 사시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살아보시고 위치와 콘도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쪽도 많이 시끄럽네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한국이랑 집 구하는 거에 공통점도 있을 거고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콘도 외부에서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24시간 경비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큰 콘도에는 당연하게도 24시간 경비원이 있고요. 출입 카드가 없으면 콘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걸 계속 찾으시다 보면 콘도 단지가 형성된 곳이 아닌 1층은 식당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게인데 2, 3, 4층을 렌트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빌라처럼 도로를 끼고 게이트가 없이 건물에 올라가서 거기를 렌트하는 숙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소라면은 당연히 게이트가 없고 출입 카드가 없겠죠.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해도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왕이면 24시간 경비가 있는 곳을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자리 좋네. 멋진 경치가 나오겠네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숙소를 구하실 때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장기 거주가 목표시라면 수영장이랑 헬스장 안 쓰시는 분들은 굳이 그거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영장 뷰 좋고 헬스장도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안 도는 되겠죠. 근데 내가 큰 금액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수영과 헬스를 즐기지 않는데 그게 좋은 데를 얻겠다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교통이 더 편리한 곳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이나 헬스장을 즐기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에서도 수영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수영장 길이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영을 조금 배웠는데 수영장의 직선 길이가 25m가 넘지 않는다면 우리 수영하는 맛이 안 나잖아요. 보통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도 25m 풀이고 조금 긴 데는 50m 풀까지 있잖아요. 수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아마 운동하는 기분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단지 그냥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선베드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먹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수영장 길이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헬스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헬스 시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수영은 그냥 물놀이 정도만 즐기고 헬스장도 평소에 헬스를 내가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런 시설들에 목매달아서 숙소 기준을 정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 남한테 보여지는 건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기 거주 생활을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렌트하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렌트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장이 무료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요즘은 돈 받는 곳도 있죠. 태국도 동일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무료인 경우도 있고 따로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숙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렌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집주인한테 미리 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콘도에 후보들을 정하셨다면은 그 콘도를 구글 지도에 찍어보시면 리뷰들이 나와요. 거기 리뷰들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남긴 리뷰가 많은지 보시면 되겠죠. 혹시나 에어비앤비나 다른 예약 사이트로 얻으신다면 똑같이 리뷰를 보시면서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이 숙소에 많이 묵는지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많은 숙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요리할 때 현관문을 열어놓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쓰는 향신료 냄새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벌레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언어의 구조상 성조가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도에 냄새가 좀 많이 밴다. 이 정도로 감안하시고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이유가 또 나오는 겁니다. 섣불리 숙소를 장기 계약으로 미리 얻으시면 이런 것들에서 되게 실패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짧게 살아보시면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위치나 콘도를. 그렇게 해서 집의 외부에 대한 거는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집의 내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집의 내부는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기입니다. 집안에 있는 집기들이에요. 건조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는 건기인데요. 만약에 우기가 된다면 발코니에 빨래를 못 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없이 건조를 위해서 주변에 코인 세탁소나 아니면 그냥 일반 세탁소에 옷을 맡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발코니에 빨래를 널지 못하는 숙소들도 많아요. 숙소들 규칙 중에 발코니에 빨래를 널지 마세요 라는 숙소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건조기가 있는 숙소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확인해 주세요. 냉장고에 냉동실이 있는지. 장기 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냉장고에 냉동실이 없다면 이거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여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음도 많이 드시게 될 거고요. 또 돼지고기나 닭고기류를 사오셨을 때 냉장실에 보관하실 정도만 사온다면 모르겠는데 냉동실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냉동실에 몇 개씩 두고 드실 수 있고요. 확실히 냉동실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건 대한민국도 동일하죠. 아마 수압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장기 숙소를 얻으실 때 수압을 확인하시려면 변기에 물을 내리시면서 세면대에 물을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샤워기 물, 세면대 물, 싱크대 물을 동시에 한번 틀어보세요. 수압이 어떤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또 중요한 집기 중에 하나가 온수기예요. 생각보다 온수기가 없는 숙소들도 많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찬물만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물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샤워를 할 때는 찬물로 하시는 것보다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수기 설치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숙소 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와 수도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포함이라면 그것이 유닛당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약하시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국인 분들이 오셔갖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다른 곳으로 조금 더 자리를 옮겨볼게요. 옆에 좀 시끄러워서 또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겼고요. 전기나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숙소라면은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수도세는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1유닛당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세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별로 5바트에서 10바트까지 아마 받을 겁니다. 지금 들리시죠? 중국인분들 되게 시끄러운 거.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목소리 자체가 원래 성조가 있기 때문에 저를 크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까 숙소 구하실 때 중국인분들이 없는 곳을 좀 구하시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기세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세 같은 경우 5바트에서 10바트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주인이 보통 직접 렌트하는 경우가 5바트에서 7바트 사이가 될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 정한 거는 4.5바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 아시는 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5바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5바트와 10바트면 2배 차이잖아요. 한 달에 전기세가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나오실 거고, 뭐 투베드룸 이렇게 큰 거 얻으신다면 더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8만 원이 나온다고 봤을 때 2배 차이면 16만 원을 내시는 거잖아요. 애기들 계속 소리 지르는 중. 하이.
Hello. Are you Thailand? 아, 사디캅. 아유, 이뻐. 안녕. 삼촌 영상 찍을게. 쉿. 조용히 해줘. 애기들은 언제 봐도 귀엽네요. 숙소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이 70만원에 유닛당 전기세가 10바트인 곳과 75만원에 전기세가 유닛당 5바트인 곳을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75만원에 유닛당 5바트인 데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같이 찍어줄게. 자, 삼촌은 계속 영상 찍을 테니까 너네들은 또 놀아. 아유, 이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조건 숙소값이 저렴한 걸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이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 숙소를 얼마에 구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시라면 그 가격에 얻기 힘드십니다. 그분들도 정말 싸게 좋은 곳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초보자잖아요.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대단하다라고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그분들과 똑같은 가격에 내가 얻어보겠자 하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 삶의 라이프와 맞는 곳을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절대 섣불리 장기 계약하지 마셔라. 두 번째로 내 삶의 스타일과 맞는 곳을 구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미리 너무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기 여유로운 나라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우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페이스북으로 얻으면 더 싸고 현지 콘도들 로비에 가서 에이전시 소개받아서 구하면 더 싼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막상 그렇게 하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은 거고요. 지금 너무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방금 전에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맛있는 커피도 먹었고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진짜 초보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고맙습니다.